결국 좋은 치과 만들자는 데는 많은 공감대가 있는데 왜 좋은 치과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왜 좋은 치과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네, 왜 좋은 치과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모티베이션도 또 있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다 애들한테 좋은 사람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쁜 사람 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네, 그거는 저 선교대회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첫 번째 제목이 왜 좋은 치과가 필요한가. 조금만 팁을 가르쳐드리면 선교적 목적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목적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없으면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맛을 보여드려야 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선교대회 때 열심히 네, 제가 보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좋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 활동하신 다음에 도시 좋았다라고 표현했을 때 좋음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좋음이라는 것은 그냥 미적으로 도시 좋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직과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의 소명을 다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당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기 좋은 치과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논문에서 3년, 2번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최종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항상 이제 형평성이 낮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시가 또 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러면 또 개별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 형평성 다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어떻게 할 때 좀 그런 문제가 없는지 지금 실제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병원 이제 운영하시면 다 겪으시는 문제지만 책임위생사가 있고 헤드너스가 있고 2명을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또 전문 치위생사가 또 들어오면 일단 업무가 보조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밑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면은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활용을 하고 이제 거기다 이제 교육 차원에서 이제 애를 쓰는데 그게 한 1년, 2년 정도 되면 업무가 숙달이 되죠. 숙달이 되고 나면은 그때가 대개 경우 많이 느끼셨겠지만 그때가 위기이죠. 내가 이 직장에서 이제 말하자면 처음에 1년, 2년 사이에서는 열심히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제 잘 배워서 이렇게 반사적으로 어시스트 할 수 있을 때쯤 되면은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이게 목표점이 계속 이대로 진행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저게 아니고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줘서 더 한 차원 높은 어시스트와 진료의 참여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그때 많이 실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교육의 기회를 많이 주고요.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 외부 교육도 좀 참여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행했다가 잘 뜻대로 안 된 거는 우리는 이제 직원 7명인데 그래서 멘토링을 해서 이 1대1로 이렇게 올라운드 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멘토링을 실행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좀 쑥스러워해서 본인들이 좀 뜻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방법도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때쯤 3년 차쯤 돼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재평가에서 직무 만족도와 조직 몰입도를 저기 하기 위해서 적절한 그 성과가 급여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차에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그때쯤 이직을 하게 되고, 그 이직의 경험이 이제 그 사람의 평생 치과 덴탈 라이프를 좌우해서 계속 이직하게 되니까, 그때 잘 위기가 한 번 올 때 배려해주고, 그다음에 비전을 주고, 그다음에 보수가 적절하게 평가되고 그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려드리는 저는 치과 이쪽하고 저는 상당히 경영학적이니까 다른 문제 때문에 잠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저희 대학에 뭐 좋은 학교 만들기 아니면 좋은 학과 만들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그쪽에 참가했는데요. 오늘 좋은 치과 만들기에 아까 주제 발표하신 테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가 분명 문안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은 치과 유생사가 좋은 치과 만들기는 아니지 않는가는 생각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치과의 주체가 의사 선생님이라면 좋은 의사 선생님에 대한 리서치라든지 아니면 좋은 환자에 대한 환자들이 또 좋아야 좋은 치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좀 복합적으로 설명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잠깐 해서,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한 검토나 연구나 리서치가 있는지. 계속 제가 얘기했던 이 프로젝트의 큰 그림은 치과의 그 덴탈 커뮤니티, 치과 공동체를 이루는 덴탈 커뮤니티가 진료실 안에서는 진료실 직원, 치위생사, 그 다음에 진료실 밖에서 보조를 하는 치기공사, 그리고 치과 재료상, 그리고 또 기자재를 수리해주는 사람들, 이런 한 4그룹, 5그룹의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는 게 치과 덴탈 커뮤니티고, 그 외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게 치과 의사입니다. 의료비를 받아서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하는 거죠. 그 서비스를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서비스를 환자한테 제공하고, 그 환자로부터 받은 찬사와 또 돈을 우리가 분배를 해줘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자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DSI 건물인데 선교회인데, 선교회가 주로 이펙트 팀을 운영하고 가는 데가 어디냐면 사회주의 국가죠. 왜냐하면 거기 재화를 이렇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치과가 발전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우리나라와 미국과 이런 나라에서 치과가 발전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모렐러티는 우리나라는 갖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스페셜리스트에 걸맞는 그 모렐러티의 주축은 사실은 치과 의사죠. 치과 의사가 제가 늘상 하는 비유지만,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좋은 음악을 했다고 자기한테 박수 쳐달라고 하는 것처럼 난센스가 없듯이, 치과 의사도 환자로부터 받은 돈과 환자로부터 받은 찬사를 이렇게 잘 분배를 해야 될 책임이 치과 의사한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책임은 치과 의사한테 있지만, 덴탈 커뮤니티를 일단 인정을 하는 게 출발이고, 인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적절하게 대접받고 말하자면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가 출발인데, 이 첫 번째 계획의 목적은 그래서 직원들이 인간적으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심포지움의 목적이죠. 너무 유익한 강의 잘 듣고 감사할 생각합니다. 저 옆에 계셨고 또 앞에 패널로 계시는데 아무 답변을 안 하셔가지고요. 김대영 대표 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주식회사 한국 JCIS 대표이사이시고요. 풀네임하고 우리 회사의 어떤 설립 취지라든가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선교적인 목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세상 쪽에다 얘기할 때는, 제가 융합 창업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기업 구조, 그래서 이제 상장하고 자본주의 전체 구조까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정부 쪽에다 제안하고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아까 그 그림상에서 보면 이제 외적인 구조나 이 분배 구조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joint convergence 이렇게 해서 joint convergence innovation seed 이거 약자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게 Jesus Company 아까 그 그림상에서 보면 예수 기업 Jesus Company죠. 예수기업 성육신해서 들어가서 이제 이 세상에 그런 이기심과 이타심이 100% 융합되어 있는 이제 그런 외적인 기업 구조 또 아니면 어떤 병원 조직 구조 또 그 기업 안에 들어가서 그 구성원들이 그런 것들을 실제로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제가 좀 ENTP고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굉장히 다혈질이어서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이 세 가지가 이제 왔다 갔다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목적 지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과거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면은 제가 이제 앞에 쭉 데려가서 이제 쭉 인도를 해서 그 논리적으로 이제 다 이기는 거죠. 이게 맞지 해가지고 딱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마음이 힘든 거죠.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 자신과 굉장히 많이 좀 변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면서 그 새로운 창의성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프로그램 이제 프로젝트하고 또 다른 회사 컨설팅도 하고 이러면서 했었던 그 경험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99%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아버지 학교에 남자들이 들어가면은 막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논리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다투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정말 이렇게 서로 인정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이 되는 그런 상태로 돼서 이렇게 몇 번 프로세스를 이렇게 쭉 받다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사 이 의견이 달라서 나는 당신하고 포지셔닝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인간에 대한 그 가치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좋은 거는 뭐냐면 특히 이제 리더가 돼서 팔로워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팔로워들이 리더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려고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팔로워들이 밑에서 있다가 계속 하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다가 리더가 자기를 내려놓고 팔로워 입장에서 그대로 그걸 하는 대신에 자기도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 리더의 뷰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힐링이 일어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서 상대방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많이 해보게 되고요. 저희 회사에서 같이 얘기하다가 프로젝트 하다가 이제 직원들하고 함께 싸우다가도 이제 에덴 동산을 이제 회복하는 것에 들어가면 이제 나아지는 거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치과에서도 의사 선생님들 따라 수준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영적으로 파워풀하고 정말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직접 예배 인도하셔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제 끌고 가셔서 은혜를 끼치고 또 정말 은혜 받게. 근데 치과 선생님들의 대부분 90%는 그 정도의 영적인